네, 이번 시간에는 5장 비관성계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5장 비관성계는 5-1에 뭐 가속도계와 관성력, 그 다음에 회전좌표계, 그다음에 회전좌표계에서 입자의 운동력학, 그리고 지구 자전 효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할 거는 5-1의 가속도와 관성력인데 이 부분은 제가 칠판으로 안 하고 그냥 파워포인트로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로만 이제 구성을 할게요. 먼저 5-1절 가속도계와 관성력에 대해서 보면 지금 그림은 뭐냐면 이제 파란 옷을 입은 민수하고 이제 빨간 옷을 입은 영희가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야. 민수는 지구 고정계의 XY 그 G 좌표의 원점에 이제 고정돼 있고 관성계죠. 그다음에 이제 영희가 이제 지금 병진 운동을 하면서 직선 운동을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운동하는 좌표계입니다. 영희의 좌표계는 그 좌표계를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그래서 제가 영희의 좌표계를 병진 운동 좌표계, 철수의 좌표계를 고정계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물체가 쭉 가다가 이제 P점에 도달을 했을 때, 그 민수가 봤을 때 그 P점, 물체의 그 변이 벡터는 R, 스몰 r이고, 그 다음에 영희가 봤을 때 물체의 변이 벡터를 R 프라임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민수하고 영희 사이의 변이 벡터를 라지 R0. 그러면 변이 벡터의 좌표 변환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스몰 r은 라지 R0 더하기 R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좌표계에서 어떤 입자를 볼 때 그 입자의 변위, 속도, 가속도는 변위는 R은 라지 R0 플러스 R 프라임. 그 다음에 이놈을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속도가 되잖아요. 속도는 R을 한 번 스몰 R을 미분해준 걸 V, 라지 R0를 미분해준 걸 라지 V0, 그 다음에 R 프라임을 미분해준 걸 V 프라임 이렇게 둘게. 그리고 V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나오는데 V를 미분해주면 A, 그 다음에 라지 V0를 미분해주면 라지 A0, 그 다음에 V 프라임을 미분해준 걸 A 프라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두 좌표계에서 입자의 변이 속도, 가속도의 관계식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병진 운동하는 좌표계가 그 등속 운동을 해요. 영희가 이제 등속으로 쭉 걸어가게 되면 라지 A0가 0이란 뜻이죠. 그 라지 V0가 컨스탄트니까 라지 A0는 0이 되겠고, 그 경우에 그 민수하고 영희가 기술하는 물체의 운동 방식은 민수는 F는 MA를 기술을 하고 영희는 F는 MA 프라임 이렇게 운동 방식을 세울 겁니다. 근데 A하고 A 프라임이 이 경우에는 병진 운동계가 등속 운동하는 경우는 A하고 A 프라임이 같기 때문에 그 민수나 등속 운동하는 영이나 똑같은 운동 방정식을 기술을 F는 MA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고정계, 지면에 고정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 고정계에 대해서 상대 운동, 등속으로 상대 운동하는 그 좌표계, 등속도 좌표계를 우리가 관성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병진 운동계가 가속 운동을, 영희가 이제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라지 A0가 non-zero, 라지 A0가 0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때 이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운동 법칙은 민수는 뭐 영희가 어떤 운동하든 상관없이 그냥 F는 MA로 기술을 하겠지. 그리고 그때 F 이퀄 MA라고 물체에 작용하는 뉴턴의 운동 방식에서 그 F 이퀄 MA는 실제 그 물체, P점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physical for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정계는 항상 physical force로 기술을 하는 거야. 그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 F는 MA. 반면에 비관성계의 좌표계 관찰자가 기술하는 운동 방식은 F'은 MA'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 이 경우는 A' 스몰 a가 아니라 A- 라지 A0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관성계에서 기술하는 운동 방식은 F' 이퀄 MA'은 고정계에서의 운동 방식 F 힘 physical force 더하기 -MA0 이렇게 되겠지. A- A 라지 A0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렇게 빨간색의 그 항이 하나가 더 튀어나와. 이런 항을 우리가 관성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물체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하고는 상관없이 가속운동하는 좌표계에서 기술하는 힘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관성력을 가상적인 힘이라고 하는데, 관성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많은 오개념을 줍니다. 그러니까 관성력 하면은 마치 관성계, 고정계에 있는 관찰자가 기술하는 힘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관성력과 관성계, 좌표계의 관찰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관성좌표계에 있는 관찰자는 지식으로만 얘기를 할 뿐이지 실제 운동방정식에는 관성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비관성계에 있는 관찰자가 운동방정식을 기술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비관성계에 있는 관찰자가 운동방정식을 기술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그 비관성계의 가속도 효과 때문에 들어가는 그러한 항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관성력이라고 하고, 이걸 가상적인 힘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만 실제 비관성 좌표계에 있는 관찰자는 그 힘을 느껴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예제 5-1-2는 버스 안에 매달린 손잡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일반 물리할 때도 맨날 배우던 거야. 지금 이 예제는 뭐냐면 이제 등가속도 A0로 움직이는 버스에 매달린 손잡이의 기울어진 각도가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각도가 세타일 때 지면에 있는 관성계와 그다음 버스 안에 있는 비관성계 관찰자의 입장에서 손잡이가 기울어진 각도를 구하고 그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손잡이의 기울어진 각도는 어떻게 구하는가? 그리고 손잡이의 기울어진 각도를 관성계에 있는 관찰자하고 비관성계에 있는 관찰자가 똑같은 의미로 설명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먼저 이 상황을 관성계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지면에 있는 관성계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버스가 오른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손잡이는 반대 방향으로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버스 왜 앞쪽으로 진행하는데 손잡이는 뒤로 기울어졌을까? 알짜 힘이 버스에 있는 손잡이나 버스나 등가속도 A0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알짜 힘이 앞쪽 부분으로 MA0로 알짜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알짜 힘이 작용을 하는구나. 얼마만큼? MA0만큼 오른쪽으로 X축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버스의 손잡이가 당연히 뒤쪽으로 기울어지겠구나. 왜냐하면 이 물체에 손잡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장력과 중력의 합이, 벡터적인 합인데, 장력과 중력의 벡터적인 합이 알짜로 X축 방향으로 MA0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손잡이가 앞쪽으로 기울어져 봐. 그러면은 알짜 힘이 벡터적인 합이 왼쪽으로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손잡이는 반드시 가속 운동하는 진행 방향에 반대쪽으로 기울어져야지 장력 T와 중력의 성분이 벡터적인 합이 R자로 네트로 오른쪽으로 X축 방향으로만 주어지고, 이 경우에 이제 장력은 당연히 X축 방향의 성분도 있고 Y축 방향의 성분도 있습니다. 플러스 X 방향, 플러스 Y 방향. 그리고 중력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걸 성분으로 나타내주면, 장력은 TX의 I hat 성분도 있고 플러스 TY, J hat 성분도 있는 반면에 중력은 mg의 마이너스 j hat 성분만 있잖아요. 그게 MA0, 알짜 힘이 MA0고 그 방향은 I hat 방향, X축 방향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거 X 성분은 X 성분끼리 같아야 되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MA0는 TX하고 같아야 되고 중력 mg는 TY하고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X 성분하고 Y 성분을 구하면 장력의 X 성분은 T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 다음에 장력의 y 성분은 t 사인 세타. 장력의 x 성분은 t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장력의 y 성분은 t 코사인 세타. 그죠? 그러니까 장력과 영직선이 이루는 각이 세타가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 성분을 y 성분으로 나눠주면 라지 A로 나누기 G는 탄젠트 세타. 그래서 A0는 G 탄젠트 세타. 너무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뭐 고등학교 때 그냥 막 무턱대고 막 외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A0. 그래서 우리가 그 버스의 가속도를 측정을 하면 손잡이가 얼마만큼 기울어지는지를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A는 G 탄젠트 세타. 이렇게. 반면에 비관성계에 있는 관찰자는 이 힘을 어떻게 계산을 할까? 비관성계에 있는 관찰자는 손잡이가 왜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비관성계에 있는 관찰자하고 손잡이는 상대적인 거리가 변함이 없죠? 상대적인 거리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R'이 항상 컨스탄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변함이 없으니까 R 컨스탄트를 미분해주면 V'이 돼. 그것도 0이지. 그 다음에 정지에 있으니까 V'도 0, 물체에 작용하는 A'도 0이죠. 그러니까 비관성계에 있는 관찰자는 손잡이가 그냥 정지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평형 상태로. 그럼 정지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알자 힘이 0이 돼야 되는데, 비관성계에 있는 관찰자의 입장은 알자 힘이 0이 돼야 되는데, 실제 물체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 physical force는 장력과 중력밖에 없잖아요. 그 장력과 중력의 합은 0이 아니죠. 항상 오른쪽으로 MA0를 가지고 있잖아. X 프라임 방향으로. 내가 이제 비관성계니까 좌표는 프라임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X 프라임 방향으로 MA0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자 힘이 0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돼? 가상적인 힘, 이상한 힘이 그 알자 힘 MA0, 물리적인 알자 힘을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을 해야지 알자 힘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MA0 프라임하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을 해서 네트로 알자 힘이 0인 평형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fx 프라임을 계산을 해주면 이미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 그 관성계에서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은 y 성분끼리. 그러니까 y 성분은 이 경우도 장력의 y 성분은 mg하고 같아야 되고, 이 경우 이제 장력의 x 성분이 fx 프라임하고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력의 x 성분은 x 프라임 오른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fx 프라임은 왼쪽 방향으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을 해야지 알자 힘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x 프라임 성분은 fx 프라임은 tx, 그 다음에 y 프라임 성분은 mg 이꼴 ty, 이 식으로부터 두 놈을 x 프라임 나누기 y 프라임 성분을 해주면 fx 프라임은 mg,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이렇게 얻겠죠. 그러니까 fx 프라임은 결국은 뭐냐면 g 탄젠트 세타가 a0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세타 기울어진 각도를 계산을 할 때는 당연히 관성계의 관찰자가 측정한 세타하고 같은 세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유도하는 그 방법이, 과정이 얼마나 틀린지 이해가 되시죠? 관성계 관찰자는 알자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손잡이가 기울어졌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비관성계 관찰자는 아니야, 그 손잡이는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손잡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평형 상태인데, 평형 상태를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그 관성력이라고 fx 프라임 가상적인 힘이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력은 누가 도입을 해? fx 프라임이 관성력이죠. 관성력은 비관성계 관찰자가 도입을 하는 힘이다.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예제 5-1-3은 이제 무중력 공간이에요. 무중력 공간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우주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주선 안에는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어보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등가속도 A0로 올라가는 우주선 안에 두 우주비행사가 탑승하고 있다. 비행사 1이
비행사 2를 향해 공을 수평으로 던졌다. 공이 그 우주선 비행사 넘버 2의 바로 발 아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 비행사 1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그 물체의 초기 속력을 관성계와 비관성계 관찰자 입장에서 구하시오. 이제 이때 이제 가속도 A0는 일정하고 뭐 크기가 G라고 할 수도 있고 G가 아닐 수도 있고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A0가 G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물체를 던졌어. 그러면 이제 이 그 초기 속력을 계산을 해야 하는데, 초기 속력을 비관성계 관찰자 그리고 관성계 관찰자 입장에서 먼저 기술을 하면, 이거 재밌어요. 비관성계 관찰자 입장에서 먼저 기술을 하면 우주선 안에 우주비행사는 내가 수평으로 던진 공이 무중력 공간에서 수평으로 던진 공이 우주선 바닥에 떨어질 때 직선 운동하면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저렇게 뭐 그림 실선처럼 포물선 운동하면서 떨어질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비관성계 관찰자는 관성력을 느끼겠지. 그래서 라지 A0로 가속도 A0로 올라가는 그 우주선 안에서는 당연히 우주비행사는 관성력을 어느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MA0의 관성력을 느낍니다. 그 관성력이 마치 중력이 없는 공간에서 관성력을 느끼니까 그 관성력이 마치 중력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우주비행사가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전에 태어나가지고 이 우주여행을 했으면 아마 아인슈타인보다 먼저 등가 원리를 설명을 했을 거야. 불행하게 그 전에 우주비행사가 아인슈타인보다 나중에 태어나서 노벨상을 못 받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좀 재미있는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당연히 관성력이 중력의 역할을 해서 물체는 포물선 운동을 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 X축으로는 이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하고, Y축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뭐. 그래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주선 안에서 비관성계 관찰자가 볼 때는 관성력이 마이너스 MH0가 작용해서 공이 포물선 운동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의 초기 조건은 X0는 0, 그 다음에 Y0는 2m,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되겠고, X축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 X는 뭐 X0, 여기 이제 프라임으로 내가 쓸게요. 프라임은 이제 비관성계 좌표계니까. X 프라임은 X0 dot prime t, 등속 운동을 하는 거고, Y 프라임은 Y0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 맞죠? 그 Y0 초기 속도, 수평 방향의 초기 속도는 없다고 보니까 Y0 dot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체의 운동 방식을 이제 기술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시간 t를 갖다가 t 대신에 x 프라임 나누기 x0 다 프라임으로 변환해가지고 두 번째 식에 대입해주면 y 프라임은 x의 함수로 나타내주는 거죠. y 프라임은 y0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 a x 프라임 마이너스 x0 다 프라임 스퀘어,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이제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x 프라임이 10m를 이동을 하게 되면 y가 0이 되는 거야. 그죠? x 프라임이 10m를 이동을 하게 되면 y 프라임이 0이 되는 거고, 그때 y0 프라임은 2분의 1 a x 프라임 마이너스 x0 닷 프라임의 스퀘어가 되니까 우리 y0 닷 프라임 2m 알죠? a0가 중력 가속도면 뭐 대략 9.8 뭐, 그 다음에 x 프라임이 10m죠? 그럼 x0 닷 프라임 던져진 물체의 수평 방향의 초기 속도 x0 닷 프라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주선 비관성계 안에 있는 우주인은 이런 식으로 물체의 초기 속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 우주선 밖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가 만약에 이 운동을 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면 이 공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 똑같이 포물선 운동을 해서 바닥에 떨어질까요? 어떻게 떨어질까요? 내가 무중력 공간이야. 무중력 공간에서 우주인이 공을 던져.
그럼 중력이 없는 공간에서 공을 던지면 공은 어떤 운동을 할까요? 곡선 운동하나 직선 운동하나?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저 공은 포물스 운동하잖아. 우리는 그 공간이 무중력 공간이기 때문에 우주인이 던진 초기 조건에 의해서 공은 그냥 등속 운동을 할 거예요. 직선 운동 하겠지 뭐. 근데 직선 운동 하는데 저렇게 그 우주선 바닥에 수평한 방향으로 공이 점선처럼 저렇게 날아갈까? 아니죠. 왜냐하면 우주선이 무중력 공간에 정지해 있으면 수평으로 던지면 수평으로 날아가겠지만 우주선이 지금 A지로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위쪽 방향으로 내가 수평으로 던진다고 하더라도 수평 방향의 성분만 관찰하는 게 아니고 수직 방향의 초기 속도도 존재할 겁니다. 우주선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인이 공을 던지면 지구에서 만약에 관찰하면 무중력 공간에서는 저 공이 그 점선 수평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사선으로 Y 방향의 성분도 가지고 사선으로 기울어져서 직선 운동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닥에 그 직선 운동하는 공이 바닥에 떨어지나? 천장에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왜 그렇죠? 왜 바닥에 떨어진 걸 관찰할 수 있을까? 맞아요. 내가 우주선이 등가속도 운동 하잖아. 그러니까 바닥은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 하겠지.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바닥과 등속으로 직선 운동하는 공이 어느 순간에 저렇게 만나면 바닥에 떨어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주선 밖에 있는 관성계, 우리가 관찰할 때는 공은 등속 직선 운동하고 우주선 바닥은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 좌표를 변이의 X 성분, Y 성분을 X볼, Y볼이라고 하면 공의 X 성분은 x0.t. 그죠? 등속 운동하니까. 그 다음에 Y볼은 y0 플러스 y0.t. 근데 여기 x0가 0인 이유는 뭐지? 초기 조건이 0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의 초기 조건은 x0는 0, y0는 2m 이렇게 되겠지 뭐. 그 다음에 플로어, 바닥은 어떻게 되냐면 바닥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닥의 y0는 0이니까 y0는 0이고 그다음에 y0.t 바닥의 그 y축 방향의 초기 속도와 공의 y축 방향의 초기 속도는 같습니다. y0.로. 그래서 플로어 바닥은 등가속도 운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플로어는 y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공이 우주인의 바닥에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y볼하고 y플로어가 만나면 되겠지. 그 y볼과 y플로어가 같아지는 순간, y볼과 y플로어가 같아지는 순간에 공이 바닥에 떨어진다는 의미고, 그때 두 식을 등치를 시켜주면 y0.t는 서로 캔슬되고, 그래서 y0.t는 우리가 몰라도 돼. 그래서 y0는 2분의 1 at 제곱이 되고, 시간 t를 x볼 나누기 x0.로 나타내주면 그 비관성계 우주선 안에 우주인이 계산한 식과 똑같아집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죠? 그리고 여기서의 x도 뭐냐 하면 우리가 관찰할 때 공이 던져진 순간에서부터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수평이동 거리 x가 우리가 관성계 입장에서 지구에 있는 관성계 입장에서 봐도 10m가 되겠지. 그리고 y0는 2m가 되니까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똑같은 초기 속력, 수평 방향의 초기 속도를 주고, 다만 그 우주선 밖의 관성계의 관찰자는 공이 수평 운동하는 건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그 수평 성분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수직 성분도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수평 방향의 그 초기 속도 성분을 우리가 얻었다고 할지라도 관성계에 있는 관찰자와 비관성계에 있는 관찰자가 결과를 유도하는 과정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특히나 비관성계에 있는 관찰자는 반드시 관성력을 도입을 해야 돼. 관성력을 도입을 하니까 이 관성력이 이 경우에는 중력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관성력이
중력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주는 것도 여기서 이 예제는 아주 재미있는 예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회전하는 좌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